일부분은 맞는 얘기고 일부분은 좀 틀린 얘기인 게 스마트 스토어의 네이버 쇼핑은 2022년도에도 성장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양극화라고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품을 올리더라도 유입이 못 받고 뭐 첫 페이지 못 뜨거나 행사에 못 들어가면은 매출이 계속 안 나오실 거고 그런 네이버의 변화나 트렌드를 계속 잘 반영하면서 적응하는 셀러들은 계속 매출이 5천만 원, 1억, 2억 올라갈 것 같습니다. 레드오션은 맞지만 양극화가 2022년도에는 이루어질 것 같다. 앞으로가 보시기에 비전이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있는 그런 포지셔닝 셀러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게 약간 경제 쪽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 쇼핑 최저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상승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좀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도매 사이트에 관련된 위탁 셀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셀러들의 지금 상향 평준화 2019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팁들을 일부분만 알고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위 1, 20% 정도 되는 셀러분들은 누구나 알게 되는 그들과 그들이 경쟁하는 또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빨리 터닝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제조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성장하지 않고 계속 위탁셀러로 남아 계시는 분들은 조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마켓보다 상위 노출의 비중을 갖고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어떠한 상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올리고 그 다음에 G마켓, 옥션, 쿠팡 다 올렸는데 당연히 그 같은 상품과 같은 모델, 제도 사면은 가격 비교를 묶이겠죠. 묶인 걸 뺀 단품에 대해서는 스마트 스토어가 상위에 노출되는 느낌들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이버에서도 많이 물어봤는데 실제로 가점의 점수는 없어요. 그 마켓에 대한 가점의 점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건 리뷰를 달면 endpoint가 자동으로 정립이 된다는 인식이 다 퍼졌기 때문에 리뷰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위로 떠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는 스마트 에디터 3.0이라고 해서 그 상세 페이지에 블로그 형식의 이미지 텍스트 올리는 거를 되게 권장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상세 페이지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쿠팡이나 뭐 G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경우는 아마 통 이미지로 올려서 무겁고 내용만 기는 그런 상세 페이지지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쪼개서 이미지 텍스트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 페이지 가점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위에 떠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동일한 컨디션으로 올렸는데 내가 쿠팡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더 리뷰가 많다. 실제로는 쿠팡에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대로 좀 아시셨으면 좋겠어요. 가점은 없지만 포인트에 대한 스마트 스토어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위에 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탈로그가 단품 노출보다 상위 노출 어떻게 상위 노출에 대한 점수를 배합하는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이버 쇼핑 상품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정합도, 인기도, 신뢰도의 세 가지의 구성으로 로직이 반영된다. 하루에 한 번씩 쇼핑의 순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정합도는 그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의 상품명,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등의 필드와 연관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검색어와 관련하여 어떤 카테고리의 선호도가 높은지를 산출하여 정합도로 반영하는 뭐 예를 들면 나이키인 경우 브랜드 유형으로 인식되어서 나이키로 상품명이 기입되는 것보다는 브랜드의 나이키로 매칭되어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노출됩니다. 인기도 그 해당 상품이 가지는 뭐 클릭수, 판매 지수, 구매 평수, 찜수, 최신성 등의 고유한 요소의 카테고리 특성을 고려하여 인기도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는 상위 노출의 유입수가 되게 배점이 높았는데 2020년도 1월 달일 거예요 아마. 그때 로직이 변경됐을 때는 유입수에 대한 배점이 되게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낮아졌을 때 다른 거를 올려줘야 되겠죠. 네이버가 올려준 건 리뷰수를 많이 좀 올려줬어요. 유입수는 최근 7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된 상품 클릭을 지수화한 거를 이제 유입수 클릭수라고 합니다.
판매 실적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리뷰가 막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있는 상품들을 간혹가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상품 등록일이 2018년도, 17년도이다 하더라도 거의 첫 페이지에서 계속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최근 30일 동안의 판매 지수에 대해서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을 지수화한다라고 네이버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30일 안에 있는 판매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뢰도의 경우는 상품명의 SEO와 네이버 쇼핑 페널티인데 상품 아이디를 재등록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도 때 리뷰 10,000개인 자두라는 페이지를 가지고 2021년도에 자두를 다시 사용하는, 그거는 상품 아이디 재사용에 해당이 되어서 아마 페널티를 많이 먹고 그 상품 페이지 아마 삭제가 될 겁니다. 그런 페널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크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로직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품 노출보다는 상위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기도에서는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팔리는 것들, 뭐 G마켓 옥션에서 팔리는 것들 등의 점수를 합산시키는 페이지일 거고, 단품 페이지는 그 단일 마켓에 대한 인기도 점수이기 때문에 인기도 점수에서 많이 카탈로그보다는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나. 대부분은 카탈로그가 위에 뜹니다. 그런데 약간의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해 봤을 때는 첫 페이지에 카탈로그가 많이 뜨는 게 있고,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단품이 많이 뜨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꼭 100%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카탈로그가 우회 점수에 있고,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키워드에 따라서 카탈로그가 위에 뜰 수도 있고 단품이 위에 뜰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패키지 권한 신청이 안 되는데 진짜 조건이 최근에 브랜드 패키지 권한 신청 관련해서 되게 많은 셀러분들이 좀 저에게 좀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브랜드 패키지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증이 있는 브랜드의 경우는 권한 신청이 가능한데, 브랜드 패키지 권한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옆에 쇼핑 파트너 센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브랜드 권한 신청하게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약간 동의하고 브랜드 본사에서 직접 신청을 클릭한 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브랜드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브랜드를 입력을 하실 때는 브랜드 사전에 등록이 되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하면 이렇게 브랜드 사전 등록된 게 나오죠. 그래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그러면 신청 가능한 브랜드가 나오는 거는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 브랜드가 아닙니다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셀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이버에서 그런 기준 가이드에 대해서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당연히 좀 알려주지도 않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저만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 쇼핑 내에서 이 브랜드에 대한 거래액이 일정 수준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일정 수준이라는 말 좀 모호하긴 하지만 쿠팡에 되게 잘 팔렸다, 11번가에 잘 팔렸다, 이거는 네이버 쇼핑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는 좀 제외가 되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밴드사들 매출 포함해서 월 매출 1억 이상 나온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대상 브랜드가 신청 가능으로 바뀌고 이게 매월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에 안 된다고 나오더라도 다음 달 초에 검색을 해보시면 바뀌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브랜드 검색량인데, 브랜드 패키지의 경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네이버의 검색 조회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케이스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월간 조회량이 한 2만에서 3만 회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보통 브랜드 패키지 권한이 좀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가이드는 좀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그 브랜드의 검색량과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의 상승으로 인해서 브랜드 권한 신청이 다시 승인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모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업데이트 되면은 브랜드 패키지 편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건 팔면 손해인 건데, 순수익이 월에 3천만 원 이상, 라이브 커머스가 거래액이 3조 원 육박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접했고 되게 핫한 시장인 것 같아요.